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한국원자력 마이스터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 조수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랑 수업해 볼 내용은 미적분의 기초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전공 NCS를 풀다 보면 수학이 필요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들을 선생님이 정규 수업 시간 내에 다루기에는 우리가 시간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방학 때 따로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오늘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어떤 내용을 공부할 거냐면, 미적분, 그러니까 미분과 적분을 공부해 볼 건데요. 그런데 이 미분이랑 적분 개념이 사실 굉장히 여러 개념들을 바탕으로 마지막에 다룰 수 있는 개념이에요. 이 미분이라는 개념은 사실 극한, 즉 리미트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연속 개념을 정의하고 이걸 바탕으로 이제 미분 계수를 정의하고 미분 가능성을 논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내용들을 모두 다 다룰 수는 없고 우리는 그냥 이 미분이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들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졌는지 그냥 그 기초적인 내용들만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 수업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그러면 미분부터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미분이라는 개념은 그 여러 개념들을 바탕으로 해서 제일 마지막에 다룰 수 있는 개념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요 미분이라는 개념을 다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균 변화율이라는 개념을 다루고 이 평균 변화율의 극한으로 순간 변화율이라는 걸 정의해요. 근데 이 순간 변화율이 사실은 미분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 순간 변화율, 즉 미분 계수를 다룰 거고 우리 그거의 기하학적인 의미까지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미분이라는 개념을 기하학적으로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대수적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직관적으로 개념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의 기하학적인 의미까지 한번 다뤄볼게요. 그리고 우리 미분한 함수인 도함수도 정의를 해보고 그 도함수를 구하는 방법, 즉 미분법까지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렇게 해서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평균 변화율부터 살펴볼게요. 평균 변화율은 여러분들이 물리 시간에 배운 개념이랑 사실 동일합니다. 우리가 x축을 시간으로 보고 y축을 이동한 거리로 본다면 이때 점 A에서 점 B까지의 변화를 한번 살펴볼게요. 점 A에서 점 B까지 이동했을 때 X축 방향으로의 이동은 사실 시간을 의미하죠. 그럼 시간은 얼마나 이동했어요, 여러분? 시간은 A에서 B까지 움직였죠. 그리고 우리 Y축 상에서의 변화는 거리의 변화를 의미하는데 FA에서 FB만큼 움직였죠. 우리 이렇게 단위 시간당 이동한 거리는 뭘 의미했냐면 시간분의 거리는 속도였죠. 즉 우리 A에서 B까지의 단위 시간당 이동한 거리의 비를 구하면 그 친구는 속도가 됐어요. 이 평균 변화율도 사실은 속도의 개념이랑 동일합니다. 그럼 속도를 구하는 방법은 단위 시간당 이동한 거리니까 지금 시간이 A에서 B만큼 움직였으니까 우리 수직선상에서의 거리는 큰 것 빼기 작은 거였죠. 즉 X축 상에서의 변화는 B-A만큼 변했고 Y축은 FB-FA만큼 변했죠. 우리 이렇게 X축과 Y축 상에서의 그 변화량을 수학적인 기호로 정의한다면 델타라는 기호를 써서 정의를 할 수 있어요. 델타가 뭐냐면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기호로 나타내고 사실 이 친구는 D를 의미해요. 디퍼런스의 D를 의미하는데 그 친구를 이제 그리스 문자로 델타라고 얘기하고 쓸 때는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적어주면 돼요. 델타 X라고 얘기하면 X축 방향으로의 변화를 의미하고요. 그 델타 X가 바로 B-A가 되겠죠. 그럼 델타 Y가 바로 FB-FA가 되겠죠. X축 방향으로는 델타 X, 즉 B-A만큼 움직였고 Y축 방향으로는 델타 Y만큼 FB-FA만큼 움직였죠. 이 친구의 B, 즉 델타 X분의 델타 Y는 단위 시간당 이동한 거리량을 의미하고
한 번 더 적어보면 b-a분의 fb-fa가 되겠죠. 이 친구가 바로 의미하는 게 뭐냐면 속도죠, 속도. 평균 속도. 시간분의 거리니까 속도를 의미하고 이 친구를 수학적으로는 평균적으로 변화한 율을 의미하니까 우리 평균 변화율이라고 정의해 줄게요. 평균 변화율 개념은 뭐였냐면 속도였어요, 여러분. 그 속도를 기하학적으로 살펴본다면 A에서 B까지 움직였으니까 A와 B를 이은 이 직선의 기울기를 의미했습니다. 직선 AB의 기울기가 바로 평균 변화율이었습니다. 여러분, 물리 시간에 배웠던 개념이죠. 시간과 거리에 대한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곧 속도를 의미했습니다. 그 속도를 우리는 평균 변화율이라는 수학적 개념으로 정의를 해주었어요. 이제 이 친구를 한 번 더 정리해주면 평균 변화율은 함수 fx에서 x값이 a에서 b까지 변했을 때 y값은 fa에서 fb만큼 움직였으니까 단위 시간당 이동한 거리로 구할 수 있고요. 이때 b라는 포인트, b라는 점은 a에서 델타 x만큼 움직인 거니까 b 자리에 a 플러스 델타 x를 넣어주면 식을 이렇게도 바꿀 수 있어요. 델타 x를 살려서 식을 구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평균 변화율까지 정리를 했고요. 우리 이어서 순간 변화율도 살펴볼게요. 순간 변화율 개념은 평균 변화율 개념에서 극한의 개념을 붙여서 가지고 올 건데요. 좀 직관적으로 적어보면 리미트 평균 변화율이 순간 변화율 개념이에요. 근데 평균 변화율을 어떻게 리미트, 즉 극한을 보낼 거냐면 점 P와 점 Q가 있을 때 점 Q가 점 P에 한없이 가까워진다고 생각해 볼게요. 점 Q가 점 P 방향으로 한없이 가까워진다고 생각해 본다면 그때 우리 X축 방향으로의 변화량은 얼마가 될까요, 여러분? 만약에 Q가 이렇게 절반만큼 왔어요. 이만큼 왔으면 델타 X가 절반만큼 줄어들겠죠. Q가 또 이만큼 가까이 오면 델타 X가 그만큼 더 줄어들겠죠. 그럼 Q가 정말 P 거의 바로 옆에 있다면 이 델타 X 값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지겠죠. 즉 X축 방향으로의 변화량이 거의 없겠죠. Q가 P에 거의 붙어 있으니까 Q가 P로 움직일 양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Q가 P에 한없이 가까이 간다는 의미를 다르게 얘기하면 델타 X, 즉 X축으로의 변화량이 거의 0에 가까워지는 거죠. 이러한 상황을 가정했을 때 평균 변화율을 구하면 우리 그 친구를 순간 변화율이라고 얘기해 줄 거예요. Q가 P에 한없이 가까이 가는 상황을 가정할 거고요. 그 의미를 다르게 얘기하면 델타 X가 0에 가까워지는 상황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때 우리 그 순간 변화율의 기하학적인 의미를 한 번 더 살펴본다면요. Q가 P에 한없이 가까이 간다면 Q가 곧 P가 되겠죠. 그럼 P와 Q를 이은 직선의 기울기가 평균 변화율이었는데 P랑 Q가 똑같으니까 사실 이 친구는 점 P에서의 접선을 그은 그 접선의 기울기가 곧 순간 변화율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순간 변화율의 기하학적인 의미는 점 P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친구도 수식으로 적어본다면 평균 변화율의 극한으로 정의할 건데 우리 평균 변화율 식을 두 가지로 정리했었죠. 델타 X를 살리는 식으로 가지고 온다면 델타 X가 제로에 가까워질 때 평균 변화율을 구한 게 바로 순간 변화율이고요. 우리 그 순간 변화율을 새로운 기호로 가지고 올 거예요. 어떤 기호냐면 프라임을 붙여서 가지고 올 거예요. 순간 변화율은 한 점에서의 순간적인 변화율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렇게 한 점 A를 콕 집어서 구할 수 있는데요. 그때 우리 fx의 점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은 f 프라임 A라고 정리해 줄 거예요. f 프라임 A가 의미하는 게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위에 새로운 단어가 하나 나왔죠. 미분계수라는 의미를 지금 쓰고 있는데요. 이 미분계수랑 순간변화율은 같은 얘기예요. 이 순간변화율을 우리는 미분계수라고도 불러줄 거예요. 미분계수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는 미분이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미분하시오라고 하면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해주시면 돼요. 바꿔 말하면 그 점에서의 순간변화율을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다뤘냐면요. 바로 미분을 정의하는 부분까지 다 넘어왔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미분의 의미가 뭔지 이해하셨어요. 미분이 뭐냐면 한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의미했고 그 순간 변화율은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했습니다. 구하는 방법은 대수적으로 이렇게 리미트를 보내면 됐었어요. 그럼 이 개념을 바탕으로 도함수를 정의해 볼게요. 도함수도 결국에는 함수이기 때문에 정의역과 치역이 있겠죠? 정의역 x를 치역 y로 대응시키는 함수가 바로 도함수인데 그 도함수는 우리가 앞에서 정의한 미분계수 있죠? f'을 도함수라고 얘기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역의 x를 f'에 태워보내면 누가 튀어나오냐면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가 튀어나오는 거죠. 즉 도함수는 미분 가능한 모든 함수에 대해서 미분 계수를 대응시킨 함수가 바로 도함수예요. 그래서 우리 도함수를 구하시오 하면 미분을 하란 얘기예요, 사실은. 이 도함수를 여러 가지 표현으로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f'x가 제일 일반적인 도함수를 의미하고요. 이 친구를 그냥 우리 fx는 곧 y잖아요. 똑같아요. f'x니까 이 친구는 y'이라고 얘기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개념은 dy, dx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 친구는 미분하시오라는 명령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y를 x에 대해서 미분하시오가 dy, dx고요. y를 fx라고 쓴다면 dfx, dx 이렇게도 적어요. fx라는 함수를 x라는 문자에 대해서 미분하시오라는 의미예요. 요 네 가지는 다 같은 표현이에요. 도함수를 나타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NCS에 주로 나오는 부분은 다항함수의 미분법이기 때문에 다항함수의 미분법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미분법은 사실 우리가 앞에서 배운 순간변화율 개념으로 다 유도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유도하는 과정을 모두 다루지는 않고요. 한 가지만 유도를 해볼게요. y가 x인 경우에 우리 이 친구 y는 x의 도함수를 한번 구해볼게요. 도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f'x는 리미트 델타 x가 제로로 갈 때 델타 x분의 한 점이 x잖아요. x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x를 가지고 오면 되겠죠.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f에 x 플러스 델타 x를 집어넣으면 x는 곧 x니까 x 더하기 델타 x가 나올 거고 fx는 곧 x겠죠? 그러면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x, 즉 약분하면 1이 되니까 그냥 1이 되겠죠. 즉 y는 x라는 함수의 도함수를 구하면 그 친구는 1이라는 결과가 나오겠네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우리 같은 방법으로 함수를 키워나가면 돼요. 같은 방법으로 이 친구를 확장해서 어디까지 확장해 볼 거냐면 x의 제곱도 해보고 해제곱도 해봐서 땡땡땡땡 해서 x의 n제곱까지 확장해 나가는 거죠. n이 2 이상인 경우로. 그렇게 확장해 나가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y는 x의 n제곱을 미분하면 즉 도함수를 구하면 y'은 지수에 있던 n이 바닥으로 내려와요. n 내려오고 x에 n이 내려왔으니까 차수가 하나 줄어요. n-1제곱으로 하나 줄게 돼요. 그래서 이 친구를 미분하면 y'은 nx의 n-1제곱이 됩니다. 이 결과를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다항함수의 미분법을 정리해보면 y가 x인 경우에 미분하면 도함수는 그냥 1이었고요. x의 n제곱을 미분하면 nx의 n-1제곱이 되고요. 상수함수 있죠. y는 1, y는 2, y는 3 이런 식으로 y는 임의의 상수 c인 상수함수는 미분하면 제로가 됩니다. 사실 이 친구는 그냥 일반화해서 y가 x의 n제곱일 때 이 친구를 미분하면 nx의 n-1제곱이라고 기억해 주셔도 됩니다.
왜냐면 임의의 함수를 0번 제곱하면 1이잖아요. 그쵸? 그럼 0이 바닥으로 내려오면 그냥 0이 될 거고 x의 1제곱이라면 1이 내려오고 x의 0제곱은 곧 1이니까 이렇게 그냥 1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공식을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 다항함수의 미분법의 연산도 한번 살펴볼게요. 미분은 사실 모든 연산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함수 fx에 실수 c가 곱해져 있다면 다 미분을 예쁘게 하고 마지막에 c를 곱해주시면 돼요. 즉 c는 미분에 대해서는 넣었다 뺐다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두 함수가 더해져 있는 경우의 미분은 각각 미분한 다음에 더해주셔도 되고요. 뺄셈도 마찬가지로 각각 미분한 다음에 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곱의 미분법이에요. 두 함수가 곱해져 있는 경우에는 각각 미분해서 곱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한 번은 미분하고 그 뒤에 있는 함수는 그대로 둬요. 그리고 이거 더하기, 이제 앞에 있는 함수는 그대로 두고요. 뒤에 있는 함수를 미분해서 두 개를 더해 주셔야 돼요. 한 번 더 얘기해 보면 f랑 g가 곱해져 있는 경우에 이 함수를 미분하면요. 앞에 있는 함수를 미분했으면 뒤에 있는 함수는 그대로 둬야 돼요. 이거 더하기. 이제 앞에 있는 함수는 그대로 두고요. 뒤에 있는 함수를 미분해 줍니다. 곱의 미분법이 조금 자연스럽지 않죠?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예제를 풀어볼게요. 여러분 예제 선생님이랑 같이 풀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잠깐 강의 멈춰서 그 미분법 공식이랑 연산 한번 생각해 보면서 복습하고 여러분들이 풀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꼭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시고 선생님이랑 같이 풀이해 볼게요. 네, 여러분 문제 다 풀어봤나요?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풀이해 볼게요. 미분법 공식 다 기억하시죠? y는 x 미분하면 y'은 1. y는 x의 n제곱 n이 2 이상인 경우에 미분하면 y'은 n, x의 n-1제곱. y는 c는 상수, 실수. 이때 y'은 상수함수 미분하면 0 됐죠?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얘를 바탕으로 해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번부터 살펴볼게요. 우리 y가 7x의 5제곱일 때 이 친구를 미분하면 y'은 35x의 4제곱이 되겠죠. 선생님이 너무 빨리 풀었을까요, 여러분? 이 친구는 그 실수배 7이 곱해져 있는 경우니까 7 곱하기 x의 5제곱 미분하면 5가 앞으로 내려오고 x의 5-1제곱이니까 4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35x의 4제곱이 됩니다. 2번도 마찬가지로 2번은 여러 함수가 더해져 있죠? 각각 미분해서 더해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x의 4제곱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4x의 세제곱 3x제곱 미분하면 3 곱하기 2 하니까 6이고 x의 1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상수 미분하면 0이니까 여기서 끝이겠네요. 그 다음에 이어서 3번 미분해 보면 y'은 3분의 2가 있고 x 세제곱 미분하면 3x의 제곱 4분의 3이 있고 x 제곱 미분하면 2x 마이너스 x 미분하면 마이너스 1이겠죠. 한번 정리해주면 2x 제곱 마이너스 2분의 3x 빼기 1이 되겠네요. 마지막 4번은 사실 4번은 미분하는 방법이 이 친구를 모두 전개해서 2번, 3번처럼 미분해도 됩니다. 근데 우리는 곱의 미분법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두 개의 함수로 나눠서 볼게요. 얘를 f, 얘를 g로 본다면 y'은 f'g 플러스 fg'이니까 앞에 있는 함수 미분하면 1이죠. 그래서 그냥 gx 그대로 가지고 오고요. 앞에 있는 함수 그대로 두고요. 뒤에 있는 함수 미분하면 마이너스 8이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6x 마이너스 31이 되겠네요. 네,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우리 미분 내용 모두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결국 기억해야 되는 건 미분법 공식이고 미분을 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도 그 내용을 무작정 외우기보다는
미분법을 구하는 과정이, 그러니까 그 미분하는 공식이 그냥 막 뚝 떨어지고 우리가 그냥 약속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런 순간 변화율 개념, 도함수 개념, 즉 극한의 개념을 바탕으로 모든 공식을 다 유도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 유도 과정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공식을 외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적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이어서 그러면 적분도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적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적분에는 지금 다룰 부정적분이 있고요. 정적분이 있어요. 근데 뭐, 이게 아주 다른 개념은 아니고요. 사실 부정적분을 할 수 있어야 정적분을 할 수 있고, 두 개념이 연결되어 있긴 해요. 근데 가지고 있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직관적으로 그 의미만 이해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결국 기억하셔야 되는 건 적분하는 방법이니까 적분하는 방법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부정적분은 쉽게 얘기하면 미분하는 과정을 거꾸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이 친구는 미분의 역연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개념이냐면 선생님 한 가지 물어볼게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미분을 했는데, 미분을 했더니 EX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순간 궁금해진 거예요. 어떤 함수를 미분해야 EX가 될까? 이제 이런 게 궁금해진 거예요. 즉, 다시 얘기하면 미분해서 EX가 되는 함수는 누굴까가 궁금해진 거죠. 여러분, 미분해서 EX가 되는 함수는 누굴까요? 어떤 함수를 미분해야 EX가 될까요? 미분해서 EX가 되는 그런 함수를 제가 라지 fx라는 기호로 한번 적어 볼게요. 즉 어떤 조건을 갖고 있냐면 이 라지 fx를 미분하면 EX가 나오는 그런 친구를 찾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x의 n제곱 미분하면 nx의 n 빼기 1인데 이 친구가 EX가 되려면 제일 간단한 건 n이 2가 되면 되겠죠? 즉 x의 제곱을 미분하면 EX가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x의 제곱만 있을까요? 만약에 x의 제곱 플러스 1을 제가 미분하면 상수는 미분하면 어차피 0이 되니까 이 친구를 미분해도 EX가 되겠죠. 그럼 x제곱 플러스 1만 있을까요, 여러분? x제곱 플러스 2를 미분해도 EX가 될 거고 x제곱 플러스 95를 해도 만을 해도 1900을 해도 다 EX가 될 거예요. 그쵸? 즉 미분해서 EX가 되는 함수는 하나로 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 그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느 한 가지로 정할 수 없으니까 정할 수 없어요. 부정해요. 그쵸? 부정의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미분해서 EX가 되는 함수를 구하는 요 라지 fx 있죠? 이 친구는 하나로 정해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이런 친구를 부정적분이라고 불러줄 거예요. 부정적분은 미분해서 EX가 되게 하는 그런 함수를 의미했고 그 친구는 하나로 정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이 친구를 기호로는 어떻게 쓸 거냐면요. 여러분 이런 기호 많이 봤죠? 이렇게 생긴 기호인데 얘를 읽을 때는 인테그랄이라고 읽어주면 돼요. 적분이 영어로 인테그랄이거든요. 인테그랄 EX, DX. 요 의미가 뭐냐면 미분해서 EX가 되는 친구를 찾으라는 명령어예요. 이때 DX는 X를 문자로 보겠다는 거예요. 문자가 X일 때 미분해서 EX가 되는 함수를 찾으라는 의미고 이 친구가 바로 부정적분, 미분해서 EX가 되는 함수, 즉 부정적분 라지 fx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친구가 바로 x제곱이었고 근데 x제곱만 되는 게 아니라 뒤에 어떤 상수가 붙어도 상관없었어요. 그래서 뒤에 임의의 상수 c를 붙여줄 거고요. 우리 이때 저 c 있죠? 요 c는 적분 상수라고 이름 붙여줄 거예요. 좀 복잡해 보이는데 우리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인테그랄 fx dx는 미분해서 fx가 되는 친구를 찾으라는 의미고 그런 친구를 우리는 기호로 라지 fx라고 할 거고요. 당연히 부정적분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뒤에 적분 상수 c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제일 처음 얘기했지만 부정적분은 미분의 역연산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는 부정적분이고요. 반대 방향으로 가면 미분이 돼야 돼요. 즉 라지 fx 미분하면, 즉 부정적분 미분하면 원래 함수 fx가 나와야 돼요. f 프라임 x를 하면 걔는 fx가 나와야 돼요. 그런 관계일 때 저 스몰 fx를 부정적분하면 라지 fx에 적분상수 c를 붙인 친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분에서 얘가 되는 친구가 바로 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방향이 적분이고요. 반대로 얘를 미분하면 얘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맞게 적분했나 싶으면 반대로 미분해 보시면 돼요. 조금 어렵죠, 여러분? 이 적분 개념이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도 직관적으로 그냥 부정적분? 그거 미분의 역연산이야? 이 정도만 여러분 머릿속에 남겨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차피 하려는 건 적분하는 방법, 즉 적분 공식이기 때문에 그냥 적분은 미분 거꾸로 하는 거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그럼 부정적분 배웠으니까 부정적분 하는 방법 다뤄야겠죠. 부정적분 법을 볼게요. 앞에서도 다뤘지만 한 가지 예시만 다뤄볼게요. 인테그랄 x제곱 dx, 즉 미분에서 x제곱 되는 친구 찾으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 일단 차수가 x제곱이려면 세제곱을 미분해야겠죠? 근데 x세제곱을 미분하면 3x제곱이잖아요. 근데 나는 앞에 개수가 1로 만들어졌으면 좋겠으니까 요 3을 없애야겠죠? 3 없애려면 얘를 나눠주면 될 것 같아요, 거꾸로. 즉 3분의 1의 x세제곱을 미분하면 x제곱이 되겠죠. 뒤에는 적분상수를 붙여줘야 됩니다. 그럼 우리 얘를 일반화, 공식화 해볼게요. 여기에 2가 왔더니 미분에서 2차면 적분하면 3차로 늘어나야겠죠. 그래서 적분을 하면 세제곱이 나와야 되고 이 지수를 밑으로 분모로 가지는 저 분수를 곱해줘야지 개수를 1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x의 n제곱을 적분하면 요 n보다 한 개 키워서 n 플러스 1을 나눠주고요. x의 n 플러스 1제곱이 돼야겠죠. 당연히 뒤에 적분상수 c가 붙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번엔 인테그랄 1을 적분하면 누가 나올까요? 미분에서 1 되는 친구 x니까 바로 x를 적어주면 되겠죠. 한 번 더 정리해보면 인테그랄 x의 n제곱 dx 미분에서 x의 n제곱이 되려면 x의 n 플러스 1제곱을 미분해야 되는데 개수를 1로 만들어주려면 저 차수를 나눠줘야 됩니다. 뒤에 적분상수 c를 붙여주면 되겠죠. 우리 적분 다뤘으니까 연산도 다뤄야겠죠. 적분도 마찬가지로 미분처럼, 왜냐면 미분의 역연산이니까 당연히 미분과 동일한 연산이에요. 실수배에 대해서도 적분을 하고 실수배를 해줘도 되고 실수배를 하고 적분을 해도 아무 관계 없어요. 실수는 인테그랄 기호를 넣었다 뺐다 나왔다 들어왔다 다 할 수 있습니다. 더해서 적분하는 거나 적분하고 더하는 거나 똑같고요. 빼고 적분하는 거나 각각 적분하고 빼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미분처럼 더하고 빼고 실수배는 마음껏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부정적분에 관련된 예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 잠깐 영상 멈추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적분하는 방법 정리해보시고 문제 풀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고 선생님이랑 같이 풀이해볼게요.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1번부터 같이 보면 인테그랄 9dx, 즉 미분에서 9가 되는 거 찾으라는 얘기죠. 상수니까 1차 미분하면 상수 되겠죠. 그러니까 미분을 하면 차수가 줄어들고요. 적분을 하면 차수가 커져야 돼요. 상수니까 1차가 돼야겠죠. 9x를 미분하면 9가 되니까 9x 플러스 c가 되겠죠. c는 적분 상수입니다. 2번 3x의 제곱을 적분하라고 했으니까 차수를 키워서 x의 세제곱을 미분하면 3x의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4x의 세제곱 빼기 3은 일단 4x의 세제곱은 누구를 미분해야 나오냐면 x의 4제곱을 미분하면 되고요. 빼기 3은 마이너스 3x를 미분해야겠죠. 그래서 얘를 적분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겠네요.
여러분 본인이 적분 맞게 했는지 헷갈리면 얘를 미분해 보시면 돼요. 얘를 미분하면 9가 나와야 돼요. 얘를 미분하면 얘가 나와야 되고요. 얘를 미분하면 얘가 나와야 돼요.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번, 2번도 이어서 여러분 잠깐 멈추고 문제 풀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여러분 직접 풀어보셨으면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볼게요. 2x 빼기 5를 x에 대해서 적분하시오 했으니까 2x는 적분하면 x제곱, 빼기 5는 적분하면 마이너스 5x겠죠? 뒤에 적분상수 c를 붙여줄게요. 2번도 마찬가지 8x의 세제곱을 적분하면 3차 적분했으니까 4차 나와야 되고요. 그 4차를 나눠줘야겠죠? 4분의 8x의 4제곱. 마찬가지로 1차 적분하면 2차인데 걔를 나눠줘야 되죠? 그래서 x의 제곱. 플러스 1 적분하면 x가 되겠죠? 뒤에 적분상수 c를 붙여주면 2x의 4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c가 답이겠네요. 여러분 부정적분하는 방법은 공식 인테그랄 x의 n제곱 dx는 차수가 하나 커지는데 그 차수로 나눠줬어야 했어요. 요렇게 적분된다는 거를 기억하고 넘어갈게요. 이어서 정적분으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정적분은 사실 원래 이제 옛날에는 어떻게 정적분을 도입하고 정의했냐면요. 지금은 이제 하지 않는 방법인데 원래는 구분구적법이라는 걸 사용해서 이 친구를 정의했어요. 근데 이 구분구적법이라는 게 뭐냐면 선생님이 임의의 함수를 하나 가지고 올게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간단한 y는 x제곱을 가지고 올게요. 그때 이 구분구적법으로 정적분을 정의하는 게 뭐냐면 0이 여기 있고 좀 그래프를 확대해서 1을 여기 있다고 해볼게요. 그때 이 정적분이라는 건 구간을 주는 거예요. 인테그랄. 시점과 종점을 줄 거예요. 0부터 1까지 적분을 할 건데 저 x제곱이라는 친구를 적분을 할 건데요. 이 친구가 가지는 의미가 뭐냐면 이 0부터 1까지라는 이 구간을 n등분으로 쪼갤 거예요. n등분으로 균등분할. 모든 구간을 동일하게 n분의 1의 값으로 쪼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쪼갭니다. 이렇게 n분의 1, n분의 1, n분의 1 다 쪼갠 다음에 막대를 세울 거예요. 이 영역에. 어떻게 세울 거냐면 오른쪽에 있는 값을 높이로 갖게 요런 막대들을 세울 거예요. 그럼 이제 얘도 기준으로 하면 요렇게, 그럼 얘도 요렇게, 얘도 요렇게. n분의 1개의 막대가 생기겠죠. 그러면서 이 면적을 다 더해요. 이 막대의 넓이 있죠? 이 막대의 넓이를 다 더합니다. 선생님이 지금 오른쪽에 세웠잖아요. 얘를 왼쪽을 기준으로 세울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막대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작은 걸 기준으로도 막대를 세울 수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얘를 상합과 하합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 친구를 극한을 보내면 그러니까 n을 무한대로 즉 이 0부터 1까지의 이 구간을 무한개로 나누면 아주 촘촘하게 그 막대가 세워지겠죠. 아주 촘촘하게 막대를 세우면 저 면적의 합은 결국에 누구랑 똑같냐면 0부터 1까지 이 넓이의 면적과 같아지게 돼요. 이 면적과. 즉 0부터 1까지 x제곱을 정적분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 저 면적을 의미해요. 0부터 1까지의 이 색칠한 검정색 이 면적 있죠? 이 면적과 동일한 의미가 돼요. 이런 식으로 그 넓이의 의미를 살려서 원래는 이 친구를 정의했는데요. 지금은 그런 방법을 다루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방법으로 정의하지 않아요. 얘를 다루려면 리미트 시그마 개념을 도입해서 얘를 인테그랄 정적분으로 정의해요. 얘가 만약 a부터 b면 요렇게 a부터 b까지 요렇게 정의를 했는데 이제는 이 방법 더 이상 쓰지 않아. 이거 너무 옛날 방법이고 우리는 정적분을 그냥 부정적분으로 가지고 와서 그냥 방법으로 바로 정의를 할게요. 어떻게 정의하냐면 x제곱 dx를 0부터 1까지 정적분하는 방법은요. 일단 안에 있는 요 x제곱을 부정적분해요. 쟤를 부정적분하면 3분의 1 x의 세제곱이 되겠죠. 이제 이 친구를 부정적분 했으면 얘를 요런 네모 안에 넣어서요. 요런 중괄호 안에 넣어서 여기 아래 끝 0과 위 끝 1을 적어준 다음에요. 한 번은 1을 대입해요. 먼저. 그러면 3분의 1이겠죠. 거기에서 0을 대입한 친구를 빼요. 그래서 3분의 1이라는 값으로 정적분을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적분은 그냥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적분을 하면 곧 값이 나와요. 얘는 값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값이 곧 넓이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선생님이 왜 같은 의미가 아니라 비슷한 의미라고 얘기하냐면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으면 함수값이 양수니까 양수값이 나와요. 그럴 땐 넓이와 같은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래프가 요렇게 아래에 있는 그래프라면 예를 들어서 요렇게 생긴 그래프냐면 0부터 1까지 하면 여기에 요 색칠한 부분을 정적분하는 거고 이때 값은 함수값이 음수니까 당연히 음수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넓이랑 같은 의미는 아닌데 절대값을 씌우면 넓이와 같아지겠죠. 정적분은 그냥 구하는 방법이 이렇게 위에 있는 값을 넣어서 빼기 아래에 있는 값을 넣은 값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얘를 한 번 더 정리할게요. 닫힌 구간에서만 정적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세팅 일단 닫힌 구간, 그러니까 A와 B를 모두 포함하는 구간에서 연속, 구멍 뚫리지 않고 부드럽게 잘 이어진 함수에 대해서만 적분을 할 수 있는데 그때 우리 이 fx의 부정적분을 라지 fx라고 할 때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를 정적분하면 이 fx를 부정적분한 친구를 여기 넣고요. a에서 b 이렇게 아래끝 위끝 한 번 더 적어 주시고요. b를 여기에 넣은 거에서 a를 넣은 값을 빼주면 돼요. 여러분 정적분은 그냥 계산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방법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a부터 b까지 fx, dx를 정적분하면 이 친구를 부정적분한 거 있죠. 부정적분한 거 가지고 와서요. 한 번 더 적어줘요. a부터 b 요렇게. 그런 다음에 위에 있는 친구부터 넣어서 아래에 있는 친구랑 빼주면 됩니다. 정적분과 관련해서도 우리 연산 다룰 건데 당연히 부정적분 베이스로 만들어진 개념이라서 실수배 넣었다 뺐다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실수배 하고 정적분 해도 되고 정적분 다 하고 실수배 해도 관계없습니다. 더하고 정적분 해도 되고 정적분 하고 나서 더해줘도 되고요. 뺄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 중요한 정적분 하는 방법, 예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 요 네 문제도 여러분 스스로 먼저 풀어보시고요. 선생님이랑 같이 함께 풀어볼게요.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예제 한번 풀어볼게요. 1번부터 같이 살펴볼게요. 0부터 4까지 2-3x를 x에 대해서 정적분하라고 했죠. 그럼 먼저 부정적분부터 해줘야 돼요. 이 부정적분하면 차수가 커지니까 2x가 되고요. 마이너스 3x는 차수가 커지니까 x제곱이 되고 이 차수로 나눠줘야 되죠. 그래서 2분의 3x제곱이 되고요. 얘를 0부터 4까지 정적분하면 일단 먼저 4를 넣어줘야 되죠. x에 모두 4를 넣으면 8 마이너스 2분의 3의 16이 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저기에 모두 0 넣은 값을 빼야 되는데 x에 0 넣으면 0, 0이니까 그냥 0이겠죠. 그러면 8 마이너스 24니까 마이너스 16이 답이 되겠네요. 네, 여러분 그러면 2번도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x제곱 빼기 2x를 부정적분하면 3분의 1x 세제곱에 x제곱이 나오고 1부터 3까지 정적분해주면 3분의 27 마이너스 9겠죠. 그리고 이거 빼기. 이번에는 1을 넣은 걸 빼줘야겠죠. 그러면 9 빼기 9니까 0이고 얘는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3분의 2가 답이 되겠네요. 여러분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부정적분 할 때 뭔가를 빼먹고 있지 않나요? 선생님이 뒤에 적분 상수 C를 둘 다 붙이지 않고 지금 부정적분을 해주고 있죠. 왜 여기에 적분 상수 C를 붙이지 않았냐면 어차피 4를 넣은 값에서 0을 넣은 값을 빼줄 거예요. 상수에는 값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C-C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정적분을 할 때는 굳이 연산하면 없어지는 값이니까 이 적분 상수 C는 적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바로 함수만 적분해 주시면 됩니다. 적분 상수는 생략해도 괜찮아요. 정적분을 할 때만 괜찮은 거예요.
이어서 3번도 풀어볼게요. 3번은 t에 관한 함수고 t에 대해서 적분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얘를 부정적분 해주면 t 세제곱 부정적분하면 4분의 1 t 4제곱 되고요. 4t 적분하면 2분의 4의 t 제곱이니까 2t 제곱이겠죠? 얘를 0부터 2까지 적분할게요. 2를 먼저 넣어주면 4분의 16이니까 4고요. 2 곱하기 4니까 8이 나오고 00 넣으면 0이니까 그냥 0이겠네요. 마이너스 4가 답이 되겠죠. 4번도 같은 방법으로 적분해 줄게요. 얘는 적분하려고 보니까 두 개의 함수가 곱해져 있죠. 원래 미분에서는 곱의 미분법이 있지만 적분에는 곱의 적분법이 없어요. 그 말은 얘를 모두 전개해서 적분을 해야 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적분을 할 때 함수가 곱해져 있으면 얘를 무조건 전개를 해주셔야 돼요. 합차 공식으로 전개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적분해주면 t제곱 적분하면 3분의 1 t 세제곱 마이너스 1 적분하면 마이너스 t 여기를 이제 마이너스 1부터 5까지 넣어주면 되겠죠. 그럼 3분의 5의 세제곱 125 마이너스 5 이거 빼기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3분의 1에 플러스 1이겠네요. 그러면 3분의 126이니까 3분의 126 하면 40이겠죠? 마이너스 5에 마이너스 1이니까 구하면 36이 답이 되겠네요.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정적분까지 모두 살펴봤는데요. 조금 너무 짧은 시간 안에 미적분이라는 개념을 끝내려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좀 많이 어렵웠을 것 같아요. 많이 어려웠죠, 여러분.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요 내용을 막 완전히 이해해야 하는 건 아니고 그런 부담은 갖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문제를 풀 때 공식을 조금 이해하고 외울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 기억해야 하는 건 미분하는 방법, 적분하는 방법이니까 예제들 위주로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미적분을 배웠으니까 미분의 의미와 적분의 의미를 한 번쯤은 좀 되새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학은 정신의 미분이고 예술은 정신의 적분이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나요? 사실 이 미적분이 실생활에 굉장히 많이 쓰여요. 실생활에만 쓰일 뿐만이 아니라 과학에서도 쓰이고 공학에서도 쓰이고 이 미적분의 개념을 이용해서 세상을 바라보면 되게 넓고 깊은 시각으로 얘를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이 미분이라는 개념과 적분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장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와닿는 시간이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렵겠죠, 여러분? 수학이 되게 재미없고 힘든 건 다 알고 있는데 선생님도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미적분의 신비성을 한번 이해하는 시간이 오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요, 여러분. 공부하시다가 뭐 NCS 문제 푸시거나 아니면 이 강의 듣고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선생님한테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수고 많았어요.